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시원하지만 낮에는 최고 34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다시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볕이 강합니다. 가을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데요. 특히 오늘은 낮 기온이 다시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 포항의 낮 기온은 33도, 김천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당분간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도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다시 발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낮더위를 제외하면 시원한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져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북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내일 새벽부터 비 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까지 구름 많은 가운데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5월 경주 토암산 일대에 심각한 산사태와 대규모 땅 밀림 현장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문화재 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와 저희 취재진이 경주와 이웃한 포항 운제산 일대를 확인했더니 토암산 못지않은 땅 밀림과 산사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은 우리 지역의 산사태 위험성과 그 원인, 그리고 대비 실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기획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야산입니다. 산 곳곳에 비탈면이 무너져 내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곳은 200여 미터 위에서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쓸려 내려온 돌들이 쌓여 있고 뿌리채 뽑힌 나무들이 이렇게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항 최남단에 위치한 운제산. 정상부의 황토색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산사태의 100배 위력을 가진 땅 밀림 현상입니다. 운제산에서 직선거리로 10km 내에 있는 경주 토암산에서도 최근 땅 밀림이 3곳 발견돼 경주시가 응급조치에 나선 상황인데 포항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된 겁니다. 포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경주시와 맞닿은 오천읍과 대송면 일대만 최소 50여 곳, 땅 밀림도 5곳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2년 전 태풍 흰남노 당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큰 충격이 가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대형급 산사태도 약 7, 8개소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포항시 오천읍과 대송면 일대는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특히 산자락에 위치한 마을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 조치와 주민 대피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982년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당시 20대 남성에 대한 재심에서 42년 만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당시 검찰은 광주 민주화운동과 같은 민중 봉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쓴 글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숨졌는데 유족은 단순한 낙서에 불과하고 과거사 정리위 조사에서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 등이 드러났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출사업본부를 충북 청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자 경주 지역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하고 경주시와 의회에선 한수원의 상생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 체코 원전 건설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 최근엔 200여 명 규모의 수출사업본부를 충북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 수출사업본부 이전설이 알려지자 원전 주변 지역인 동경주 주민들과 경주시 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사도 유치한 거는
우리 쪽에 인구 유입과 뭐 경제적인 발전 모두 함께 상생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이거는 그 반하는 지금 사건으로 가고 있잖아요. 방패장 때문에 한수원 본사가 여기 두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전 수출 사업 본부가 오송으로 간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경주시는 한수원 수출사업본부 이전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이고 지역 정서상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고 한수원에 대해 상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수출사업본부 그 어떤 부지 관련해서 타 지역이 아닌 접근성을 위해서 경주역 인근 지역이라도 검토 중이라 하게 되면 우리 경주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논란이 커지자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방패장 특별법에 따라 한수원 본사를 경주로 이전했고 수출사업본부 오송 이전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안심 변호사는 공익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걱정하지 않도록 법률 상담과 신고 등 제보 업무를 대리합니다. 경상북도는 첫 안심 변호사로 2명을 위촉하고 상담과 신고 등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판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번에 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몸속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는데요. 이 마약들은 유흥업소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PC방에 들이닥친 경찰이 젊은 남성을 체포합니다. 체포영장 발부됐어요. 마약류 관리관은 법률 위반. 25살 남성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필리핀 현지에서 필로폰을 사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1.5kg, 한 번에 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몸속에 숨겨서 옮겼습니다. 밀수에 필요한 돈은 1살 많은 지인이 됐습니다. 8명이 20대였습니다. 범행 동기는 돈 때문이었는데요. 외국에서 마약을 사서 우리나라에 팔면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들여온 필로폰을 유흥업소 직원을 통해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팔았고 SNS로도 구매자를 모아 거래했습니다. 경찰은 20대 일당 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마약을 산 6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40대도 잡혔는데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지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유흥업소와 클럽 등에 대한 마약 범죄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1994년 신해지구와 보문, 불국지구 세 곳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 30주년을 맞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신해지구에는 신라 완경지구와 동궁과 월지, 황리단길 등 주요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경북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문지구는 식물원 건립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하이코와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불국지구에는 신라금속 공예관 조성과 분리단길 활성화 사업에 나섭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 북부 지역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당장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선 20, 30대 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극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 국립안동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는 경북 북부의 청년 유출과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 진단했습니다. 북부 지역 9개 시군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하위 10% 수준이고 이런 임금 격차가 청년 인구 유출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북부 지역 20대 여성의 수도권 이동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며 여성 친화적인 기업 환경과 성평등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평등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특히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북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성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지역 인구 감소를 막는 일인 만큼 30대 여성을 위한 출산 육아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습니다. 이게 20대 여성이 결국엔 계속 유출되는 이유는 이제 본인들이 곧 있으면 30대가 되는데 30대를 바라볼 때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최근 사실상 무산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경북 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행정통합을 고민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대구 중심이 아닌 북부, 서부, 동부, 남부로 구분해 권역별 균형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통합이 되면 대구 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4개 권역이 30분 경제권을 형성해 지역 산업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동북지방통계청과 데이터 기반 저출생 전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성화와 신규 통계 개발 및 기술 지원 등으로 오는 11월 경상북도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 저출생 전략을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데이터에 기반한 저출생 전략 추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과학적인 저출생 극복 전략 마련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포항 여성들의 문화축제의 장인 제25회 새오녀 문화제가 어제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는 여성 예술인 작품 전시,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작 전시, 여성 프리마켓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새오녀 문화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난 199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할 생산기술직 사원을 오는 9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운전, 정비, 철도, 화학 등이며 서류 합격자는 인턴 면접, 인턴 체험 및 채용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최종 선발됩니다. 포스코는 취업 준비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8개월간 진행했던 인턴 기간을 1.5개월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학교에서 유행하는 것에 대응해 어제부터 열흘 동안 특별 예방교육을 학교마다 진행합니다. 교육청은 모든 도내 학교에서 조회 시간, 종례, 수업 시간 등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즉각 신고하는 등의 대응책을 교육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 경북경찰청과 공동으로 딥페이크 예방기획단을 꾸린 가운데 전국에서 올해 검거된 관련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다음 달까지 2달 동안 화물차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북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통행 위반 등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단속 건수는 지난해 2만 1,000여 건으로 3년 동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초 1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조량 부족 피해를 입은 농산물은 267농가, 157헥타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부추가 46%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토마토 30%, 딸기 13%입니다. 경주시는 피해 현장 정밀 조사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4억 3천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철우 지사 등 경상북도 대표단은 오는 10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타지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해 우호 교류에 나섭니다.
이번 방문은 현지 수출 상담회와 농자재 수출 교류회, 총영사관 간담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론 시원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볕이 강합니다. 가을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데요. 특히 오늘은 낮 기온이 다시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 포항의 낮 기온은 33도, 김천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당분간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도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다시 발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낮더위를 제외하면 시원한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져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북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내일 새벽부터 비 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규슈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공기질도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0도, 김천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33도, 김천은 34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9도, 청송은 14도로 선선한데요. 낮에는 안동 33도, 청송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영덕의 기온은 18도, 포항은 21도로 출발해 낮에는 영덕과 포항 모두 33도 전망됩니다. 모레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까지 구름 많은 가운데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